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오전이고요. 오전 시황도 뭐 간단하게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미국 대선 이후의 증시 전망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오전 시황 간단하게 또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무료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로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방이 아니더라도 뉴스 정보나 시황 그리고 이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금 더 나은 정보들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도움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 미국 대선 이후에 증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조금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 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시장이 현재 시장의 자금이 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이 자금 이동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고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었을 때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현재 이쪽에 지금 이쪽 섹터로 지금 어느 정도 포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포트 변경이 좀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이 상황이 가장 확률은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증세죠, 증세.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입니다. 현재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때 대기업들 이 세금이 35%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21%까지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공약에 의거해서 볼 때 28%까지 지금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지금 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당장 중요한 예를 들어 올해 당선 이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2021년까지 놓고 보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름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현재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많이 지금 침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황에서 유동성은 여전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양책이 강력하게 좀 큰 규모가 나오겠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나오게 될 거고 이에 따라 유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올해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을 겁니다.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내년이 되면 일단 그 효용성에 어느 정도 또 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백신 개발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측면들을 놓고 보면 당장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까지는 일단 최소한 얘기는 2023년까지 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로는 한 2020 내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규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죠. 미국도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확장 재정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시나리오는 당분간 내년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다자 무역주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주의를 다시 깨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도 조금 더 완화되는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흐름일 수 있겠고요. 다만 내년 이후가 됐을 때 2022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민주당이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구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상반기에는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여지, 아니면 2021년 말 정도부터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이니까요. 그건 차후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2번과 3번인데 바이든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을 공화당이 지킨다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선 불복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한 달 이상 끌고, 한 달 정도를 끌고 대법원에서 지금 유리해졌잖아요. 어제 베럿 판사를 임명했으니까 지금 준비는 다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번 시나리오와 3번 시나리오가 그나마 두 번째로 가능한 시나리오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 시나리오는 지금 상당히 좀 낮은 확률로 보고 있고요. 1번과 3번이 그나마 조금 높은 확률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제법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부양책 자체도 결국은 통과가 되겠지만 한참 지지부진한 지난한 통의 싸움 이후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이 움직이고 있는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자유주의를 지금 깨고 새로운 다시 보수주의로, 보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가서 8년을 그 형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 돼서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이 이데올로기가 조금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당선 직후에 살짝 이 환호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뒤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려감이 나오면서 한번 밀리는 흐름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부양책과 관련된 상당히 지난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가운데 결국은 뭐 큰 규모로 하긴 할 거예요. 트럼프의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보면. 근데 이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고, 내년 정도쯤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법안들이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해 작년 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시절보다는 썩 좋은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게 당장 올해 안을 놓고 보면 유리할 수 있는데,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요. 시장으로 보면 2년 3년 뒤를 놓고 봐도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이런 식의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쪽에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다만 여기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당일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상태로 나와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뒤집어지게 되면 대선 불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한 달을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결국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쪽 시각에서 내년까지는 시장이 괜찮은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고 그린 에너지 쪽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요런 정도로 짧게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뭐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에 내년 상황을 말씀을 드릴 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간단하게 시장 정리 잠깐 해보면요. 다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제 지지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 자리에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일단 이탈 가능성도 열려는 있겠죠. 이 자리가 이탈이 되게 되면 또 참 아쉬운데요. 이 자리 이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대략적으로 26,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열릴 것 같습니다. 26,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리게 될 것 같고요. 요 자리도 일단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다. 다만 지킬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지킬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코스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연속성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윗꼬리가 800을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불안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이고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 클릭이 안 먹죠?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800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고점은 올려줘야 한다. 그 부분이 일단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까지는 이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해서 해야만이 내일부터 조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온기를 좀 가질 수 있는 조금 안정권에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이 안 된다면 또 하루 연장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봐야 되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 상황이 현재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코스피가 지금 그에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다행히 지금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시간대보다는 지금 빨간불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코스닥이 막판에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금 놓고 보면 우리 지금 요 안에 지금 요 자리는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360까지 지금 좁은 박스권 내에서 미 대선까지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요즘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요. 예.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지금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지금 막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지수 변동이 많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기관 여전히 지금 또 매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일관하고 있고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조금 약한 모습이 있어서 조금 안심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아마 시장은 끝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일부터는 조금은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원체 적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치 보는 상황이 원체 강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삼성 그 세이프 포럼과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측면이 오늘 시장에 조금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우리 시장의 비중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 섹터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조금 가져볼 만 하기는 합니다.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네,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HLB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7만 주입니다. 7만 주.
지금 10시 반이 넘은 상태인데 10시 40분이 다 돼가는 상태인데 7만 주입니다. 예, 지금 완전히 거래량을 줄인 상태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 93,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와 안착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93,000원 자리에서 계속 걸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3일째 93,000원에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을 없애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이 이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오후장에 93,000원 위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역시 불안정한 구간에 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이 위에 안착이 돼야 그나마 또 조금 한 단계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각종 지금 뭐 부양책 관련된 부분, 미대선 관련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적어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리는 정도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지수 흐름 상황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오후장까지 시장이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위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원체 적기 때문에 오늘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제가 예상해드렸던 그 흐름대로 나오면서 내일 이후로 조금 더 안정된 흐름, 투심이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위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둘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도 뭐 지금 아직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일봉상 아니죠. 분봉상으로 놓고 봐서도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급상에서의 특징적인 부분도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어제 오늘이죠. 이틀간 제가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시장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시장이 올라왔었을 때 만족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었을 때 요 93,000원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기를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아직까지 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